목포 고화도 해상데크가 안전진단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와 업체 측은 부식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춘천과 여수의 경우 국회의원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출마자의 셈법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52년) 된 전남의 대표적인 연탄 공장이 곧 문을 닫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폐업으로 연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신안에 사는 여성 B씨가 필리핀에 다녀온 뒤 양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남방송은 지난해 4월 목포 고화도 해상데크의 부실 시공 의혹을 보도해드렸었죠. 쇠기둥이 녹슬거나 기울어 제대로 지지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목포시와 업체 측은 부식 방지 대책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고화도 해안가에 짓고 있는 산책로입니다.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10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상데크 지지대로 쓸 쇠기둥이 기울거나 녹슬어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와 시공업체는 곧바로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물 일부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0여 개의 강간 파일 가운데 심하게 기울어진 쇠기둥은 모두 뽑아내고 나머지는 바닷물에 잠긴 부분만 특수 테이프로 덧씌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노을성 파도가 잦아 선박 충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목포시는 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 재시공 공법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관 파일은 녹슨 부위를 벗겨내고 기둥 전체를 페트로레이텀이라는 특수 테이프로 감싸게 됩니다. 그런 다음 PVC로 테이프를 덧씌운 뒤 FRP 재질의 원형 철제 덮개로 고정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공법이 민간이나 관급 공사에 이미 반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이프 방식은 먼저 시트를 감고 그다음에 FRP 시트를 한 번 더 감고 마지막으로 FRP 커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내구연한이 20년 정도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실공사 논란으로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개방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고화도 해상데크. 다음 달에 설계 변경 계획이 확정되고 4월부터 재시공이 시작되면 빨라야 7월쯤에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고화도에 짓고 있던 해상데크가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 참 씁쓸한데요. 네, 앞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정민 기자, 이 앞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좀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화도 해상데크 조성공사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쇠기둥입니다. 이 구조물이 바닷물과 직접 닿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부식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이 쇠기둥은 기울기가 일정해야만 제대로 지지대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착공한 이 고화도 해상데크 조성공사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 두 가지가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부실 시공 흔적이 나타난 건데요. 우선 방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간 파일이 대부분 녹슨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강간 파일의 기울기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업체 측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설계도를 보면 파일 기울기의 허용 범위는 이 수직에 가까운 89.43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 강간 파일 대부분이 이 설계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취재 당시에 좀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네, 당시 취재진의 눈에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지지대와 상판 연결 부위가 허술했다는 점입니다. 이 공정 역시 설계도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설계도를 보면 지지대와 이 상판 사이에 이 철제 빔이
있고요. 이 부분을 앵커 볼트로 연결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은 이 지지대와 철제빔 사이를 이 가느다란 철근으로만 대놓은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이 취재진이 봐도 정말 위태로워 보였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일단 목포시는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 두 구조물 사이에 학사모 모양의 캡을 씌워서 튼튼하게 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강관 파일 세기둥을 어떻게 재시공하겠다는 겁니까? 네,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진 이유, 그러니까 지난해 8월쯤에 목포시가 안전 진단을 한번 의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최종 진단 결과는 C등급이 나왔었는데요. 강간 파일의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초 설계도를 보면요, 강간 파일 기울기의 허용 범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89.43도였는데요. 이 수치를 반영하면 사실상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전체 강간 파일 243개 중에서 2도 이상 벗어난 43개 정도만 재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일부 재시공으로 가닥이 잡힌 셈인데요. 네. 이후에 이제 시의회와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을 하면서 목포시가 최근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바닷물에 잠긴 부분만 이 테이프로 더 씌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강간 파일 전체를 테이프로 씌운 다음에 그 위에 PVC를 덧대고 그 위에 철제로 된 FRP 그 기둥을 다시 그 고정하는 방식으로 그 부식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간 파일도 이 80여 개를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만 이 불량한 이 쇠기둥 43개 정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제거량은 한 80여 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면 재시공이 아닌 이런 일부 재시공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늦춰진 공정을 맞추는 데만 좀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결국 부실공사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좀 재시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일단 목포시 관계자를 만나봤더니요, 이 가까운 사례를 찾자면 해남 우수영에 있는 계류장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업체에서만 한 30여 곳,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0곳이 넘는 곳이 이런 방식으로 방식 처리를 했다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제 고화도 주변은 사실상 노을성 파도가 크기 때문에 선박 출입이 잦아서 이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이 목포시는 선박이 충돌하더라도 이 강간 파일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내구성도 최소 20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부식 방지 목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가 고화도에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며 쏟아부은 혈세만 30억 원에 이르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두 번 다시는 이런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특별한 신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순천과 여수의 경우 인구 증감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마자들의 셈법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순천과 여수의 국회의원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확정했습니다. 전국의 선거구 인구수를 지역구 수로 나누고 여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용하면 인구 상한선은 27만 2,500여 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넘겨 인구 28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순천시는 지역구를 둘로 나눠 국회의원 2명을 선발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순천이 분구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별 인구수로 결정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지는데요. 그에 앞서 내년 초쯤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회의원이 2명인 여수는 통폐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수 갑 지역이 인구 하한선인 13만 7천여 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폐합을 피하려면
을 지역 일부를 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순천을 비롯해 세종시와 고양갑 등 모두 18곳입니다.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정당별 의석수가 맞물려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의견 차이가 커 선거구 조정에 진통을 겪은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 간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탄인데요. 소비 패턴이 영세 서민 위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애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대표적인 연탄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폐업으로 연탄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에 사는 송경자 할머니. 매년 추운 겨울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연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탄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것. 연탄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어. 말하자면 기름보다 돈이 더 덜 들고 그냥 그것이죠 뭐. 돈은 들어도 이제 그 기름 떼야지 자꾸시오. 응. 추워서는 못 살게.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 등 시대적 변화와 연탄 소비량 감소 등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강진 연탄 공장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강진 연탄 공장은 1980년대만 해도 매년 2만 톤 이상 연탄을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5,500톤, 지난해 3,300톤, 올해는 2,000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석유 보급 보편화로 연탄 소비가 줄면서 지역 연탄 제조업체들도 줄지어 도산했습니다. 하지만 강진 공장만은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연탄 소비 패턴이 영세 서민 위주로 바뀌면서 무작정 나몰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에 폐업을 해야 하나 어떠냐고 자꾸 망설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최근에 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차라리 하여간 여기서 어쩐지 다 끝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진을 비롯해 장흥과 완도, 해남 진도 등 연탄 사용 세대수는 1,000가구 이상.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연탄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도 연탄 공급처를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들이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광주 남선산업과 화순 화강연탄 공장 2곳뿐입니다. 하지만 이들 공장에서 가정 배달을 받으려면 최소 1,000장 이상 주문해야 가능합니다. 낮은 이윤과 배달 노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지급된 연탄 쿠폰은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우선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폐업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은 연탄 수급 외에도 보일러 시설 변경 지원 등 개선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해온 지난 52년을 뒤로 한 채 강진 연탄 공장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지역 곳곳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5.18 민주항쟁을 주제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의원 전원이 성명을 통해 해당 의원 3명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순천에 사는 대학생 A씨가 온몸에 붉은 점이 생겨 A씨의 가건물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홍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동료 33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월에는 신안에 사는 다문화 여성 B씨가 필리핀에 다녀온 뒤 홍역 양성 환자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여수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12일 새벽 5시 45분쯤 여수시 신기동의 2층짜리 페인트 가게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가게 1층 대부분을 태우고 인근 주차 차량도 피해를 입힌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페인트와 실리콘 등 인화성 물질 수백여 통이 쌓여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한 오리 가공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일 오전 9시 34분쯤 장흥의 한 오리 가공 공장 계류장에서 작업 중 지게차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뒤에 있는 직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학을 대비해 학교의 지하수와 정수기, 냉온수기 통과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전남 지역 총 827개 학교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21개소와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 물끓임기 등 총 5,092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이들 학교의 지하수에 대해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균 등 6개 항목을, 정수기와 냉온수기 통과수에 대해 탁도와 총대장균균 2개 항목을 각각 검사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343농가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9월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측량을 해 본인 소유 토지에 축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내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적법화 이행이 완료됩니다. 해남군은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월동기 이후 마늘과 양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 월동 후 웃거름 사용과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웃거름은 1차는 2월 중순까지, 2차는 3월 중순까지 진행해야 하며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2차 생장 등의 생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2월 중순부터 포장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하고 발생 시 즉시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 2, 3월 영농 지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장흥 문화유산 관련 특별전과 전시도록 제작을 위해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나주박물관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장흥군의 문화유산 특별 전시실을 마련해 특별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유산을 정리한 전시도록을 제작해 장흥군의 문화유산 가치와 각종 축제 등도 함께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민에게 해양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기와 자동 소화 시스템, 구명조끼 등 3종을 지원합니다. 안전장비가 필요한 어업인은 군청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 8명의 토론회가 순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의 역량강화대학 선정에 책임을 지고 총장이 중도 사퇴한 가운데 물리교육과 김정빈, 수학교육과 강윤수, 행정학과 정순관, 경제학과 박병희, 법학과 이금옥, 식물의학과 고영진, 사학과 강성호, 경제학과 박형달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교육부의 우수대학 평가 기준이 되는 자율계산대학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 뒤 18일 선거가 치러지며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순위에 따른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목포 착한 가게에 가입된 소상공인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400만 원을 지정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가게 소상공인 10명은 12일 목포시청에서 김종식 시장을 만나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기탁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목포는 착한 가게 1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액의 일정액에 대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왕인문화축제의 밑그림을 확정지었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4월 4일 개최 예정인 왕인문화축제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 참여도 향상,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외국인 콘텐츠 확대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8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올해 왕인문화축제가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완도군이 최근 한국 LPG 배강만 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PG 배강만 사업은 2021년까지 329억 원을 투입해 완도읍 16개 마을 7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배관망과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LPG 용기 등유보다 30에서 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별 안전 계량기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최근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직자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해양치유산업 전문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각종 사례를 들며 완도군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사는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치유 음식을 개발해 외부인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해양치유 산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교육을 대표하는 장석웅 교육감과 함께 전남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 장석웅 교육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한 해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입니다. 지난 6개월은 전남 혁신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6개월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교 교육청을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학교에는 권위적이면서 관료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참여나 자발성이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점에 있어서 저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이게 따라주시고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소신 있게 학교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학습지도라든지 생활지도 외에 다른 행정적 잡무가 많아요. 그동안 도교육청의 방만한 사업 때문에 이거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사업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감당해주는 그런 시군교육청의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력했던 것은 지역과 교육 협력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은 농산어촌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동안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지역과 함께하자, 지자체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산다. 다행히도 단체장님들께서도 그 점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육협력 사업 하시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교육협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그런 6개월이기도 했다. 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난 6개월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밑그림을 좀 많이 그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은 올해는 진짜 말 그대로
실행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2019년도 우리 전남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를 셋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혁신, 그리고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실의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죠. 혹자는 교실의 혁명이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실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전남은 미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적 능력, 그리고 인성, 사회성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교실이 혁신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수업과 평가가 혁신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가득 찬 교실,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실, 그리고 협력하고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이것이 전남교육이 꿈꾸는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실,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가장 중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을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기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혁신교육, 뭐 공교육 회복, 교사 인권 등 그러니까 정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중점적인 목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전남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민주 시민의 양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교육 목적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 시민 교육팀을 만들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가르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키워내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적응하는 문제는 곧바로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당장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한 20년 후에는 평생 4가지 또는 5가지의 직업을 선택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학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발명교실, 영재교실, 소프트웨어 체험교실 등등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로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면 최대 화두 중 하나였는데 조직 개편입니다. 뭐 교육감께서 어쨌건 굉장히 앞에 전면에 내세우셔서 추진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전남 아이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수가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도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은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본청과 직속기관은 슬림화하고 그 인력을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축소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렇게 당사자들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것이 하부 단위로 이렇게 좌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인사상 배려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조직 개편을 조례로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남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고 전남 교육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도교육청 자체 규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2개 청 중에서 10개 청을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그리고 도서벽지형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요. 일단 시범 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유, 초, 중등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직 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교육국, 행정국 2국 체제를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3국 체제로 재편하려고 하고요. 1차 조직 개편에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 하반기에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조례에 담아내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속에서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시간이 있는 만큼 절차와 그리고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정말 전남교육이 혁신할 수 있는 틀을 확고히 만들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교육 지원청이죠. 함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 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운영 계획들 좀 나온 게 있을까요? 근데 예산에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우리 3만 명 달하는 교직원 인건비가 2조 2천억 해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이라든지 하는 시설 사업비에 약 4,200억 정도, 그리고 전남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빚 갚는데 또 1,200억 이렇게 됩니다. 올해 와서 우리 보편적 교육 복지에 돈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2,434억인데요. 그 중에서 초, 중, 고 무상급식에 2,034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부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초, 중, 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 3월 1일부터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 교복,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무상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뭐 에듀 택시라든지 뭐 에듀 버스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전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화제로 좀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국 어딜 가나 같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농어촌 학생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농어촌은 교육 인프라가 좀 취약하죠. 거기다가 사회적 배려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저 사라지게 되면 지역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학교 장점과 강점도 있어요.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제한적 공동학군제, 시단이라든지 읍단에 있는 아이들이 면 단위 조그만 학교에 자유롭게 이렇게 전학을 올 수 있는 제한적 공동학군제라든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에듀 택시라든지 에듀 버스, 통학 편의가 중요하니까요. 라든지 주변의 작은 학교끼리 공동 교육 과정을 이루어가는 협동 학교군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 공동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학교 문제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지역사회 마을 학교라든지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교육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교육 협력을 강화해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갈 작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계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
함께 연계선상에 서서 이 아이들에 대한 또 교육 정책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전남 약 1180개 유초 중고에 만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남 학생들은 4.4%에 해당됩니다. 곡성, 구례, 한평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다문화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를 이해하고 같은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 이해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라든지 다문화 중점학교라든지 등등을 좀 확산하고 지원을 강화할 작정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고요. 그런 점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관심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화제를 조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하나의 화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 문제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노동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2월 달에 학교 비정규직과 단체 교섭 체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또 선도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단체 교섭 체결로 저희들의 그 체결한 내용이 전국 단위에 확산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하나 큰 획을 그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교육 공무직 무기계약 대상자의 90%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고용 불안이 없는 학교 비정규직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바랍기는 그분들 근로조건 문제를 또 떠나서 같은 혁신 전남교육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전남교육 발전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슷한 얘기의 또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전국적으로 사학 비리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은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사립 학교에 대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학 비리 근절, 사학 공공성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 좀 없을까요? 학교 수로는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생 수로는 전체 30%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영세합니다. 법정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6.9%에 불과합니다. 5% 미만의 납부 학교가요. 86개 중에서 무려 48개입니다.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1년이면 2,700억을 말하자면 사학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죠. 따라서 사학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사학 공공성 강화 TF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기는 공영형 사립학교. 이 공영형 사립학교는 뭐냐면 사립학교 재단에 보면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을 공익이사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공영형 사립학교거든요. 물론 회계라든지 하는 것도 도교육청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교사 채용 때는 도교육청에 위탁해서 채용하시라. 행정직원 채용도 공개 채용을 해라 등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부정과 비리라든지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그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처분에 응하지 않으면 합격 감축이라든지 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차별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남의 30% 아이들도 전남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비교해서 형평성이 뒤지지 않게끔 전남의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도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전제 조건은 있죠. 어쨌든 건전한 사학이라고 말씀입니다. 지난번 언론에 발표됐던 것은 87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 보니까 회계 비리라든지 좀 중하다 싶은 것은 한 9건 정도였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그 이유는 전남은 3년에 한 번씩 사립유치원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 홈피에 공개를 했기 때문이죠. 비교적 양호합니다마는 이 대형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고액 원비를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등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라도 사립유치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건전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비라든지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전남 교육을 바라보시는 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민선 3기 전남 교육청의 슬로건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입니다. 이 슬로건에 답할 수 있도록 소중한 우리 전남 아이들 삶의 주인으로 보듬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전남 교육을 혁신하고 전남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교실, 배움과 성장이 이뤄나는 그러한 교실 개혁, 교실 혁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전남 교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손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전남 교육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전남에서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교육에서 해답을 찾고자 2019년도에도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되는 새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 초미세먼지 지수 나쁨이 예보돼 있는데요. 종일 공기가 탁하겠으니 마스크 미리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먼바다 최고 2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더욱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